오늘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엑셀 실무 과정 오늘 첫날 개강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개는 수업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올라와서 오리엔테이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신 분들하고 이제 7번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일정은 오늘하고 내일 모레 그리고 4주간 하는 거죠. 4주간. 내용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엑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하기라고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메모를 좀 할까요? OA라고 하죠. OA. 사무자동화. 오피스 오토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무자동화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워드프레스,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이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드 프로세스는 한글이라든지 아니면 MS 워드라든지 MS 워드. 스프레드시트 같으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건 전 세계적으로 엑셀이죠. MX 엑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한셀. 근데 프레젠테이션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파워포인트죠. 오죽하면 컴퓨터 모르는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PPT 어떻게 하냐고 자꾸만 타령을 하더라고요. PPT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PPT 정도는 안 돼요. 하도 PPT를 떠들어 제끼니까 가족들이. 예. 또 한쇼라고 있어요. 한쇼. MS에서 만든 파워포인트 같은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한컴에서 만든 한쇼. 근데 보시다시피 워드 프로세스는 MS 워드보다는 아래한 걸 쓰죠. 그 다음에 엑셀, 한셀보다는 엑셀 쓰죠. 그러니까 기업이 두 개예요. 지금 제조회사가. 근데 다 한쪽으로 몰리면 괜찮은데 워드 프로세스는 한글을 쓰고 나머지는 MS를 쓰고 한컴 대신에. 비싸요. 이 프로그램이. 가정용은 쌉니다. 학생용은 싸요. MS 오피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MS 오피스 학생용 아카데믹 버전이죠. 아카데믹 버전이 금액이 약 한 14만원 정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대략. 그 다음에 이제 한컴 오피스 같은 경우는요, 한컴 오피스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4만원에서 한 5, 6만원 정도 해요. 근데 왜 다르냐? 혼자 쓸 거냐? 3명이 쓸 거냐? 달라요. 혼자 쓰게 되는 거는 나 혼자 사서 나 혼자 쓸 거야 라고 하면 3만 얼마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사서 가족 컴퓨터에다가 다 여러 대를 깔아놓고 3대까지 깔아놓고 쓰겠다 그러면 그게 5만 얼마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3명 거 사가지고 3대 쓸 수 있는 거 그거 사가지고 저 쓰고 애들 쓰고 그렇게 설치해놨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카데믹 버전이나 가정용은 좀 저렴하지만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라든지 프로페셔널 버전 기업용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30몇만원, 40몇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힘들어요. 이걸 구매한다는 게. 여기는 이제 교육기관이니까 아카데믹 버전으로 하겠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흔히 말하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어둠의 경로에 오늘 아주 유명한 손님 랜섬웨어 프로그램이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다운로드 받을 때 랜섬 코드가 들어가 버리면 내 컴퓨터에 좀 박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화 사이트 있죠. 이런 영화 사이트 저렴하게 이렇게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토렌토인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해커들이 그런 데다 박아놔요. 원래 해커는 나쁜 의미는 아니었는데, 크래커라는 말이 나쁜 의미거든요. 크래커가. 근데 요즘은 이제 해커라는 말로 쓰는 대신에 화이트 해커냐 블랙 해커냐 이렇게 나오죠. 화이트 해커는 이제 방어, 블랙 해커는 공격하는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엑셀을 쓰게 되지만, 엑셀도 보시면 이렇게 2010이 있고요, 2007이 있고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 삽입, 개발 도구까지, 보기라는 메뉴까지 일반적으로 있는데, 대부분 메뉴가 어떻게 생겼어요? 삽입 눌러볼까요? 삽입은 좀 달라요. 삽입이 여기 스마트 아트 들어가 있고요, 여기 스크린샷 들어갔습니다. 스크린샷, 화면 캡처하는 거. 2007에는 없어요. 스크린샷 기능은 2010부터 있어요.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 스파크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필터, 슬라이서 이런 거. 여기는 없어요. 2007에는 없고 2010에는 있습니다. 요 셀에다가 그래프가 나와요. 셀 자체에 그래프가 나와요. 미니 그래프. 그게 스파크라인인데, 이런 기능이 2007은 없고 2010에는 있어요. 그리고 2013이 있고 2016이 있잖아요. 또 얘네들은 또 메뉴 구조가 좀 달라요. 메뉴 구조가 달라진 게 완벽하게 뭐 새로 달라진 게 아니라, 기본 메뉴는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옵션들이 전혀 다르게 나와요. 화면 구조가. 2013하고 2010하고는 새로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화면 구조를 공부할 때는. 기능은 똑같은데 화면을 배울 때는 또 새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차이라는 게 뭐냐면, 요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는 거하고, 파일 여기는 이제 오피스 단추라고 부르는 거죠. 요게 달라졌어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다 이렇게 파일, 편집, 서식, 보기 이렇게 나가요. 메뉴가 위에서 아래로, 메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메뉴판은 좌우로 달려 있고요, 메뉴를 클릭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부 메뉴들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게 조금 식상하다. 그래서 새로 바꾸자. 어떻게 바꿨다? 메뉴를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메뉴가 이렇게 깔리게끔 하자. 옆으로 펼쳐지게끔 하자. 이걸 리본 메뉴라 그래요. 리본 메뉴. 이 구조가 새로 생긴 거예요. 2007부터. 그러면서 파일이라는 메뉴를, 여기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파일이라는 메뉴를 좀 개량해보자. 그래서 오피스 단추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인쇄, 저장 이런 걸 넣어놨는데, 요걸 아주 한 바가지 먹었죠. 메뉴가 바뀐 것도 헷갈려 죽겠는데 기본 기능까지 헷갈리게 만들어 놓냐. 그래서 2010으로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원위치 파일이라는 메뉴로 돌아왔어요. 그게 약간 다른 겁니다. 기능은 같은 겁니다. 기능은 같아요. 여기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하기 뭐 이런 거, 여기도 여기 보면 뭐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하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순서는 약간 다를지 몰라도 기능은 똑같이 들어있다. 그리고 2007에서는 열기를 누르면 여기 기존에 열렸던 문서가 여기 있고요. 2010에서는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여서 좀 사용하기 좀 수월하죠. 그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거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홈이라는 메뉴, 삽입이라는 메뉴, 이걸 우리는 홈 리본 메뉴, 삽입 리본 메뉴라고 부르는데, 다른 명칭으로는 홈 탭이라고 불러요. 홈 탭, 삽입 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수식 탭, 수식 메뉴를 클릭하라는 얘기죠. 수식 탭, 정의된 이름 그룹, 여기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 정의된 이름 그룹의 이름 관리자 항목,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교재에는 삽입 탭, 차트 그룹, 원형 항목,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삽입 메뉴 누르세요, 여기 꺾은 선 그래프 클릭할 겁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알아들으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아무래도 정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는 그 표현법이 약간은 좀 낯설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는 거죠. 그거 외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6쪽 한번 가볼게요. 6쪽. 차례 보면 6쪽에 이것만 알아도 폼나게 쓸 수 있어요 하는 50가지가 나와 있고요. 이거랑 살짝 중복되기도 하지만 오른쪽에는 쏠쏠 나는 재미 활용 50가지라는 게 나와요. 어떨 때는
이것만 알아도 이게 기초과정이겠죠. 요거를 배워야 옆에 있는 파트 2를 배우는데 중복되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설명하다가 뒷부분까지 같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뒷부분 가다가 앞부분에 설명했어요 라고 이제 알려드리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더 넘겨보면 이제 함수가 나와요. 함수. 엑셀에서 꽃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함수죠. 근데 함수 하면 대부분들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함수를 왜 싫어하는지 저도 싫어합니다. 함수는 다른 말로 뭐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펑션.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에요. 이걸 우리말로는 뭐라고 부르면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기능. 우리 키보드에 보면 F1번, F2번 이런 키 있잖아요. 그게 펑션 키예요. 기능 키라고 부르지 함수 키라고 안 부르거든요. 여러분 믹서기 있잖아요. 믹서기. 믹서기라는 기능, 믹서기라는 함수예요. 믹서기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돌멩이 2개 가져와서 하나 대고 뭐 하나 올려놓고 다른 돌멩이를 벅벅 갈겠죠. 예전에 그렇게 갈아서 썼지 않습니까? 비위생적일 수도 있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힘도 많이 들어가고 잘못하면 손도 다칠 수 있고 그렇죠. 예전에 그렇게 뭐 연자방아 돌리고 했었잖아요. 맷돌 돌리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 여러분이 한번 콩국수를 해 먹으려고 콩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맷돌도 없어요. 믹서기도 없어요. 그럼 뭐로 갈아요? 벽돌 2장 꺼내와서 갈 겁니까? 자,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들죠. 그래서 믹서기가 필요한 거예요. 믹서기는 무슨 기능이다? 분쇄 기능이죠. 분쇄 기능. 분쇄 기능이죠.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함수 중에는 이런 함수가 있거든요. 썸 함수가 있어요. 썸 함수. 이거는 뭐다? 합계를 구하는, 합계를 계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썸, 가로 열고 여기 값들을 나열해요. 이렇게. 그럼 이 값들의 합을 구해요.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엑셀이 구해준다고. 되게 편하겠죠? 계산 안 해도 되잖아. 믿을만 하거든요. 얘한테 시키면 믿을만 하거든요. 이게 함수예요. 되게 많아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가 볼까요? 수식에 가보시면 기본 기능 함수가 5가지가 있고요. 수식 탭에 가보시면 재무 함수도 있어요. 재무 함수. 근데 재무 함수는 봐도 모르겠어요. 결산일 다음 첫 번째 이자 지급일을 나타내는 숫자를 반환.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건 뭘까? 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구한다 그러는데 말을 모르겠어요. 저는 이 계통으로 일을 안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몇 번 본 거는 또 안 거 있어요. 현재 투자 가치를 구한다 뭐 이런 거는 알아요. 또 많이 해봐서. 자, 논리 함수도 있죠? 몇 개 없네요. 텍스트 함수도 있어요. 자, 날짜 및 시간 함수 있어요. 찾기 참조 함수 있어요. 수학 및 삼각 함수 있습니다. 수학 및 삼각 함수예요. 삼각 함수도 껴 있어요. 합계는 수학 함수고요. 여기 있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있죠? 하이퍼브릭 코사인, 아크 탄젠트, 뭐 하이퍼브릭 아크 사인 뭐 이런 거 있네요. 저도 주워 들었어요. 뭔 말인지는 모릅니다. 사인, 코사인은 들어봤는데 근데 이런 걸 계산하려면 어렵잖아요. 여러분 사인 예전에 사인 30도 뭐 사인 60도 외웠잖아요. 그러면 사인 37.5도는 얼마예요? 모르잖아 우리. 근데 엑셀한테 물어보면 척 계산해 주거든. 시켜먹기 딱 좋지 엑셀한테. 또 여기 보면 통계 함수 있어. 통계 표준 편차 분산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공학 함수 이런 거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라 2진수를 8진수로 바꿔라 뭐 이런 공학 함수도 있고요. 함수가 뭐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자, 우리 집에 냄비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냄비 하나만 사용하는 집하고 냄비도 있고 후라이팬도 있고 솥도 있고 종류별로 있는 집하고 어떨까요? 아마도 종류가 많은 집은 풍요로울걸?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법을 알아야죠? 사용법을 모르면 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후라이팬을 주고 너 이거로 음식해. 그런데 후라이팬 태어나서 한 번도 처음 본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뒤집어 쓰는 건지 이게 뭐 테니스 용품인지 모른단 말이야. 알면 어때요? 요긴하게 쓰는 거예요. 그게 함수예요. 함수. 알면 도움이 되고 모르면 답답한 게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트 3까지 가면은 파트 4에 뭐가 나오냐면은 실무적인 걸 만들어 보는 게 나오는데, 실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력서 만드는 걸 해보고 싶은 분, 어떤 분은 성적 차트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7일간 공부하면서 다 못 배워요. 이거 해보니까 저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입으로 떠드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실무적인 거는 한두 개 정도? 한두 개 할 수 있을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함수도 보면 여기 뒤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어요. 대출 상황 계산하기, 뭐 되게 복잡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안 하고 많이 쓰는 거를 좀 계산해 볼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페이지 넘겨서 쭉 넘겨보시면 뭐 팩스 용지 만들기, 자기소개서 만들기. 자기소개서는 아리한 걸로 만들어야지. 누가 엑셀로 만들어. 그렇지 않아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낫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기업은요, 기업 회장의 지시에 의해서 파워포인트 못 쓰게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는 못 쓰게 해요. 회의할 때. 왜냐면 파워포인트로 막 예쁘게 꾸밀라고 시간이 너무 들어가는 거야. 전달할 내용은 그냥 메모지에서 전달해도 되는데. 그래서 포스트잇을 사다 준대요.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거 있으면 포스트잇을 메모해서 회장실 앞에다 붙여놓고 가면 된대. 사장실 앞에다가. 그럼 사장님이 그걸 보고 생각을 하고 서로 공유한대요. 쉽지 않습니까? 그걸 뭐 예쁘게 꾸며서 뭐 프린터로, 종이도 아깝잖아. 그렇게 하는 기업도 있대요. 근데 꼭 필요할 때는 있죠. 파워포인트가 필요할 때는 있고. 업무일지 같은 것도 어떻게 돼요? 업무일지도.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도 엑셀로 하는 게 나으냐 한글로 하는 게 나으냐 차이가 있는데, 엑셀은 계산 기능이 탁월해요. 한글도 다 계산 기능 좋습니다. 웬만한 계산은 다 돼요. 특히 자기소개서 이런 거는 계산하는 거 없잖아요. 이건 한글로 하는 게 좋겠고, 뭐 급여 명세서 이런 걸 만들 때는 계산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글보다는 엑셀이 좋고, 견적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차량 운행 일지 같은 경우 보시면은 몇 시에 출발, 몇 시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시가 몇 분간 운행을 했는지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아래 한글은 그게 안 되는데, 한글은, 엑셀은 10분 초를 다 계산하거든요. 그런 거는 차량 운행 일지는 엑셀로 하는 게 좋지. 그 다음에 저도 아래 한글 하면서 그래프 같은 거 출력할 때는 엑셀 차트를 불러와요. 아래 한글 차트를 안 쓰고 엑셀 차트를 불러옵니다. 한글에서 엑셀을 불러오고 파워포인트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같이 자료를 집어넣고 여러 개 프로를 병행 처리해버려요. 안 해보셨죠? 그렇게 한글에다 엑셀을 못 불러, 안 해보셨잖아요. 다 돼요. 그렇게 하려고 윈도우가 만들어진 거예요. 윈도우 만들어진 이유가, MS사가 윈도우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고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프로그램을 다 어우러지게끔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게 OLE라고 합니다. OLE 영어로. 개체, 연결, 포함, 삽입이라는 기능이에요. 개체 기능.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보여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엑셀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엑셀을 시작을 하면 엑셀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간혹 어떤 분은요, 메뉴가 쏙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저렇게. 메뉴판이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이 메뉴판 아무거나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더블 클릭하면 쏙 들어가고요. 메뉴판 아무데나 클릭하면 펼쳐졌는데 다시 들어가죠. 그때 더블 클릭하면 아예 고정돼서 열려져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한 한글 2010 같은 경우도요, 2007은 아닌데 2010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더블 클릭하면 여기 달라요. 얘는 더 달라요. 여기 더블 클릭하죠. 여기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죠. 그렇죠. 더블 클릭하고 여기 하나 더 생겨서 아예
꺼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기능들을. 얘도 보시면 새로운 메뉴가 있고요. 새로운 메뉴가 있고 옛날 메뉴도 있어요. 옛날 메뉴. 뭐 화살표는 옛날 메뉴고요. 글자는 현재 메뉴고요. 요즘 메뉴고요. 한글 2010은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엑셀 2007이 먼저 나왔고요. 그 위에 한글 2007이 나왔어요. 한글 2007 먼저 나오고 한글 2007 먼저 나오고 한글 2007은 언제 나오냐면요. 2006년 한글날 나와요. 한글 2007 그러면 2007년에 나온 게 아니라 2006년 10월 9일 한글날 나와요. 아래 한글은 그렇게 개발해요. 2010은 2009년 10월 9일날 출시했어요. 2014는 2013년 10월 9일날 출시했어요. 근데 2016은 달라요. 한글날 출시 안 했어요. 제가 출시하는 날 항상 가거든요. 저도 개발자로 있다 보니까는 그런 행사를 해요. 아주 좋아요. 가시면 공짜로도 줍니다. 프로그램 공짜로 줘요. 직장인들은 못 가지. 저는 프리랜서니까 이제 가서 시간 때우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2006년에 만들어지고 MS 오피스가 2007년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기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 2010에 한글 그 MS 오피스 기능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옛날 메뉴, 요즘 메뉴 두 가지를 같이 넣어버렸어요. 자, 엑셀에서 엑셀을 처음 사용해 보신 분은 없으시죠? 선생님 처음 사용해 보세요. 선생님 아니죠? 한 분만 처음 사용하시죠? 그러면 처음 사용하신 분을 떨궈 놓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설명은 드릴 건데 본인이 많이 학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은 전문가를 위한 과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한 과정도 아니에요. 조금을 여기서 모르면 배워서 익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쭉 진행하는 과정도 아니에요. 실무적인 걸 좀 배우게끔. 그래서 엑셀이 좀 답답했었는데 나름 그래도 알아듣겠다,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겠다 라는 과정까지만 강의하는 겁니다. 21시간이잖아요 210시간 하면 200시간 넘게 하면 뭐 전문가를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 못하고요.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요 위에는 메뉴는 아까 리본 메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 C라는 칸들이 보입니다. 1, 2, 3이라는 줄들이 보이고요. 줄을 클릭하거나 칸을 클릭하면 이렇게 줄 단위, 칸 단위가 뭐가 블럭이 잡혀요. 여기는 셀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얘는 셀. 우리말로 세포라고 하죠. 세포. 이게 여기에 글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한 글자가 아니라 거기다 뭐 안녕, 반가워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숫자를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숫자를 막 써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두 개를 곱해버릴까? 그럼 두 개를 곱해요. 곱해요. 곱했더니 숫자가 너무 큰가요? 4.7 곱하기 10의 11승이라고 나오네. 이번에는 얘를 나눠볼까요? 요거랑 요거를 나눠볼까요? 이렇게 요거 나누기 요거 대략 이렇게 된대요.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곱하기 힘들면 더하기 해볼까요? 더하기 됐네. 빼기도 돼. 요거랑 얘를 뺄셈도 된단 말이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돼요. 곱셈, 덧셈을 내가 모르나? 하죠. 이거 나누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위에 거를 아래 거로 나누려면 시간 좀 걸리지 않습니까? 엑셀은 툭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는 합이 다 얼마예요, 여러분들? 대략 암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합 계산하지 마세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모르신 분들은 계산합니다. 자, 요 데이터가 있는데 요 데이터 합계가 요만큼 나와 있어요. 제가 요만큼만 블럭 잡으면요, 요만큼만 하면 나와요. 대략이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답이에요. 정확한 답입니다. 자, 개수 3개가 들어있고요. 평균은 얼마고요? 이 중에 가장 큰 값은 얼마고요? 떠요, 이렇게. 근데 마우스를 클릭하면, 다른 데를 클릭하면 사라지죠? 이제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다가 글꼴의 크기를, 글꼴을 뭐로 바꾸고, 처음에 글꼴을 클릭하면요, 좀 뿜뻑거려요. 자, 궁서체로 바꿨어요. 여기 궁서체로 바꿨어요. 궁서체로 바꾸고 나서 글꼴을 크게 했어요. 그래놓고 엑셀 배웠대. 아니에요, 이거는 엑셀하고 무관한 거잖아요.
얘를 오른쪽 정렬했대. 오른쪽 맞춤했대. 엑셀 재밌어. 이건 엑셀 아니죠. 이건 기본으로 해야 되겠지. 그럼 엑셀스러운 게 뭔데? 계산하는 거, 계산. 분석하는 거. 그런 거를 배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화면을 이렇게 크게 작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화면이 셀이 커졌다가 작아지는데, 요거는 왼손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르시고 왼쪽으로 마우스 휠이 있어요. 휠을 굴리면 여기도 돼요. 여기도 커지고 작아져요. 여기도 커지고 작아지고요. 간혹 인터넷상에서도 글자가 커지고 작아지고 그렇습니다. 인터넷창에서는 화면이 커지면 컨트롤 0번 누르시면 이렇게 커졌다가 커졌죠. 그렇죠. 컨트롤 0번 누르면 숫자판에 있는 0번 말고 문자판에 있는 0 있잖아요. 컨트롤 0 누르면 기본 글꼴 크기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 아니라 이런 바탕화면에서는 어느 폴더에 들어가면 얘가 커지고 작아져요. 이렇게 휠을 굴리면 커지고 작아집니다. 이렇게 막 변하고 해요. 요거 갖고 우리 보통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요. 이거는 그냥 휠 갖고도 합니다. 이것도 휠 갖고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엑셀 화면도 이렇게 셀을 크게, 메뉴판은 안 커져요. 메뉴판은 고정되어 있고 안에 있는 내용을 크게 작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볼 때도 있고요. 좀 크게 세밀하게 볼 수도 있고. 자, 여기를 우리는 칸, 열이라고 하죠. 열. 여기는 행,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칸과 줄이 만나는 곳, 여기를 우리는 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셀. 칸과 줄이 만나는 것을 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셀의 글자를 쓰게 되면은 A의 첫 번째 셀에 들어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A 첫 번째 셀에 들어있다. 그럼 여기는 어디다? C의 세 번째 셀이다. C의 세 번째 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D의 첫 번째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 주소라고도 표현해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우스로 우리 클릭 잘 하십니다만 키보드로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어떻게 가요? 오른쪽 ABCD 오른쪽으로 가려면 어떤 거로 작동시키세요? 이거 스크롤 바 이거로 그렇죠. 어떤 거로? 내려가는 건 이거로 내린다 그러는데 옆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 그럼 내려보실래요? 얼마나 내려가나 한번 내려보세요. 어떻게 내려요? 이거로 몇 개나 내려갔다고? 다 내려갔잖아요. 요거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엔드 하고 눌러요. 엔드 누르는 거 있습니다. 엔드키 누르고 내려가면 끝으로 내려가요. 엔드키 눌렀다 띄고 내려가는 거 누르시면 엔드 키보드에 보면 홈하고 엔드 있죠? 홈을 누르면 앞으로 가요. A번째로 갑니다. 근데 저 오른쪽 끝으로 가고 싶으면요 엔드키 눌렀다 띄고, 자 보세요. 엔드키 눌렀다 띄면 여기 떠요. 여기 끝모드라고 떠요. 끝에 끝모드라고 떠요. 그때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맨 오른쪽으로 가요. 아니면 컨트롤하고요 올라가는 화살표 그 맨 위로, 컨트롤하고 내려가면 맨 아래로, 컨트롤하고 왼쪽 누르면, 그러다가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본래 홈 누르면 자기 앞으로 오거든요. 자기 앞으로 와요. 이렇게 앞으로 오는데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와요. 키보드가 어때서 빠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K의 10만 번째로 가보세요. K의 10만 번째 셀 어떻게 가실래요? 자, K가 이 동네에 있으니까 이제 세워라 내워라 막 가겠죠. 집에 못 가죠. 이러면 여기 갑니다. 이렇게 여기다. 여기 보이세요? 이름 상자 클릭하고 K의 10만 번째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탁 치면 가요. F5번 키 눌러도 돼요. F5번 키.
F5번은 이제 기능 키죠. 펑션 키지 않습니까? 그 F5번, 엑셀에서 F5번은 이동하는 기능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L에 50만 번째 가겠다 그러면 L에 50만 번째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지 않고 쭉 내려가고 싶은 건데 우리 휠 굴리죠. 휠을 막 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굴리는 것도 한도 끝도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휠에 보면 버튼이 있어요. 굴리는 거 말고 휠을 누를 수 있어요. 누르시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요런 추 같은 게 달려요. 누르면 근데 이때 이 추하고 거리가 벌어지면, 중심축하고 거리가 벌어지면 어떻게 가는지 한번 해보세요. 멀어지면 빨리 가고요, 내려가면 되게 빨리 가죠. 이렇게 하면 천천히 가는 거고요, 이게 멀어지면 빨리 가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이런 데 가면 뭐 기사거리들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그럼 지가 올라가잖아. 나는 내려가고 화면은 올라가잖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팔도 아파 죽겠는데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셀을 분석하면서 쭉 가는 겁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지만 많으면 또 그렇게 보셔야죠. 블럭 잡는 건 다 아시죠? 그렇죠? 블럭 잡는 거는 뭐 엑셀을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셨어도 금방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블럭을 잡으실 때 셀을 선택하는 요령이 있단 말이에요. 셀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큰 십자가가 나오는 거는 셀을 선택할 때 쓰는 거고요. 테두리 선을 갖다 대면 4번 화살표가 나와요. 이럴 때는 뭐냐면은 이동할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끌고, 얘를 끌고 이동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이라고 있어요. 자동 채우기라고 합니다. 자동 채우기. 얘 이렇게 자꾸 비비면 똑같이 복제가 돼요. 근데 복제가 되는데 특이하게 복제되죠.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지가 알아서 복제돼요. 그럼 월요일 우리말로 써볼까요? 월? 여기다 놓고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합니다. 5월이죠. 5월 5월이잖아요. 5월. 다 돼요. 제가 소문자로 써서 그런가요? 그럼 대문자로 쓰지 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보지 뭐. 그럼 어떻게 된다? 아예 처음부터 대문자로 다 써볼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도 다 대문자로 나오겠죠.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시간표를 써야 되는데 월 이렇게 썼잖아요. 월 쓰고 나서 화, 수, 목을 막 써야 되는데 귀찮은 거라. 그럼 어떻게 한다? 자동 채우기 이거. 자동 채우기를 쭉 훑어버리면 넘어갔나? 주체를 못하네. 딱 그러면 촥 하고 여기 나오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꾸역꾸역 쓰는 거고, 아는 사람은 휙 가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쓰고 2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1 쓰고 여기 10 쓰면 어떻게 된다? 구식 차이 나요. 이런 것도 이제 자밀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화면을 좀 볼게요. 24쪽에 보시면 엑셀의 화면 구조가 있는데, 화면 구조 중에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조금 혹시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식 입력줄이라는 데가 있어요. 수식 입력줄. 어딘지 아시겠죠? 제가 아까 여기다가 월이라고 썼어요. 썬데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럼 썬데이라고 보여요. 근데 아까 제가 숫자 썼었잖아요. 는 해가지고 얘와 얘를 서로 더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더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결과가 보이고 위에는 뭐가 보인다? 수식이 보인다. 결과가 보이는 건 셀이고요. 이 셀을 더블 클릭하거나 셀을 F2번 키 누르면 이렇게 수정 모드로 갑니다. 근데 수식 입력줄에 보면 수식이 보여요. 아, 뭐와 뭐를 더했구나. 뒤에 23번째가 얘고 뒤에 24번째가 얘인데
그 두 개를 더했구나. 그러면 얘를 자동 채우기에서 옆으로 훑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똑같이 위에 거 두 개를 더해요. 그러니까 엑셀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두 번만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엑셀은 두 번만에 걸치는 거예요. 60만 명의 학생이 대학 입학 시험을 봤어요. 그럼 첫 번째 학생의 합계, 그 사람의 점수를 계산해야죠. 석차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사람 걸 먼저 다 계산해 놔요. 그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60만 명이 한꺼번에 나오는, 두 번만에 걸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60만 명 시험 봤다고 해서 60만 번 계산하려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위에는 제목 표시줄이라고 부르고, 제목 표시줄 책에 나와 있네요. 근데 제일 앞에 북1이라고 되어 있네요. 북1. 이거는 파일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파일의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시트 탭이 있어요. 시트 탭. 탭이라는 말은요, 왼쪽에서 오른쪽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탭이라 그래요. 아까 그래서 삽입 탭, 뭐 수식 탭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면 시트 1, 시트 1한 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탭. 네, 탭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종이 탭이 몇 개가 있냐면요, 이런 탭이 255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옆으로 16,000개, 밑으로 100만 개 이상 만들어요. 옆으로 16,000개, 밑으로 100만 개 이상. 그런 종이가 250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5장 나왔는데 여러분은 몇 장 나왔어요? 본래 3장 나와요. 본래 3장 나오는데 여기 수업하면서 5장으로 고쳐놨나 봐요. 그것도 알려드려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설명할 건데, 강의를 할 건데, 그런 거예요. 지금 시트 2번이, 시트 3번이 여기는 시트 탭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거를 암기하시는 건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시트 탭을 찾아보세요. 시트 탭이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거 왼쪽 밑에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용어를 좀 알고 계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행동으로도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엑셀 작업을 하던 파워포인트든 뭐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글을 써놓고 나서 꾸밀 거냐, 대략 꾸며놓고 글을 쓸 거냐. 근데 보편적인 방법에서는 글을 써놓고 데이터를 입력해놓고 처리하자라는 게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시간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선을 그려 놓고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려 놓고 여기에는 색깔을 넣어 놓고 또 가운데 정렬을 해 놓고 가운데 맞춤을 해 놓고 미리 글꼴은 뭐로 지정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월, 여기는 화, 수, 목, 금, 여기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이제 시간표를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먼저 써요. 글자를 막 써요. 써놓고 나서 뭐 부족하면 늘리고 남으면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대략 뭐 ABC 상관없습니다. 뭐 44번째 줄 상관없어요. 대략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키보드로 사용하는 것 중에 뭐 뉴메릭 키라든지 뭐 스크롤 아키라든지 아까 캐피탈 키, 대문자, 소문자 쓰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키보드로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아시겠고요. 자,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도 그래요. 여기서 입력을 하다가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휠을 굴렸잖아요. 이게 아니라 컨트롤 올라가는 거 하면 딱 그 자리로 올라가요. 이만큼 있다가 이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참 내려오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그때 컨트롤하고 올라가라 그러면 제일 끝에까지 딱 가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요 Alt키 누르고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요 숫자를 제외하고 글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그럼 제주도 여기는 거의 이렇게 완성해서 있는 글자만 갖고 쓸 때 다른 글자 안 쓰고 여기다 홍길동이라고 쓰면 홍길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홍자만 쓰면
나오겠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해갖고 골랐을 때 Alt하고 내려가는 화살표, 그렇게 해서 고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 옆으로 가서 100, 200, 3.5, 3.141592 이런 거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마이너스 5000, 괄호 열고 20 써보실래요? 어떻게 되나? 괄호 열고 20 하고 엔터 쳐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그렇죠? 괄호하고 쓰면은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마이너스로 써도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7.0 써보세요. 어떻게 되나? 안 들어가죠? 7만 들어가죠? 7.5라고 쓰면 7.5는 들어가는데 7.50000 하면 어떻게 된다? 7.5만 들어가요. 그리고 007 쓰면 어떻게 돼요? 007 쓰면은 7만 들어가요. 앞에 00은 안 들어갑니다. 이유가 유효 숫자가 아닌 거는 취급을 안 하겠다. 그게 원칙인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는 얘가 7.0으로 나오면 좋겠어. 얘는 7.5고 7.5고 7.0이면 좋겠어. 그래야 예쁠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뭐를 컨트롤 1번 눌러서 꾸미는 거예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보편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 다 블럭 잡아서요. 요것만 잡아볼까요? 요것만 잡아서 여기 보면 표시 형식 그룹이 있어요. 홈 탭에 여기 보시면 쉼표 스타일 찍는 거는 뭐냐면요,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0도 아니잖아. 10도 안 되는데. 그러면 반올림을 해서 8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자릿수를 늘리면 이렇게 소점 이하가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기도 해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소점 이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소점 이하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실제 데이터는 다 들어있습니다. 있는데 보이는 것만. 근데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요. 는 파이라고 쓰세요. 는 파이 원주율 이렇게 엔터 치면 돼요. (3.14159) 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는 파이라고 쓰시면 돼요. 는 파이. 이게 원주율이라는 공식이에요. 근데 얘가 굉장히 길게 정확하게 나타나요. 이렇게 쓰면 뭐예요? 오차가 생기죠. 우리 보통 3.14만 썼잖아. 3.14만 쓰니까 어떻게 돼요? 오차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파이라는 함수를 쓰면 오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함수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자, 숫자가 제법 많이 생겼네요. 숫자가 제법 많이 생겼어요. 얘네들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글자는 왼쪽에 가 있고요. 숫자는 오른쪽에 가 있어요. 숫자는 오른쪽에 가 있고 글자는 자, 근데 얘를 블럭을 잡아서 가운데 그럼 다 가운데로 갑니다. 유독히 안 가는 애가 있죠? 이게 안 가잖아요. 얘는 쉼표살 찍어주면요 무조건 오른쪽 기준이에요. 천지가 두 쪽에 놔도 얘는 오른쪽 그대로 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용자 지정에 가서요, 야 그러지 말고 너 숫자 해. 알았어요 하고 가운데로 와요. 근데 숫자를 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올림을 했죠. 7.5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일반. 일반은 뭐야? 원래 그대로 나오는 거. 날 것대로. 아까 7.5를 자릿수를 이렇게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겠다라고 해서 보기 싫으니까는 자릿수 늘려주고 A 숫자로 바꿨어.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이 됐는데 또 자릿수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얘를 뭐로? 일반. 그러면 어떻게 돼? 소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원래대로 보이는 거. 원래대로 보이는 거. 근데 잘못해서 날짜를 입력하면 또 어색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날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여기다가 오늘이 2017년 5월 15일이에요. 그러면 2017 빼기 05 빼기 15. 오늘 날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슬래시 쓰기가 싫어. 슬래시가 중간에 껴서 빼기가 편해.
이래도 날짜예요.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17 빼기 5 빼기 15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5 빼기 15라고 쓰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0은 아니고요. 5월 15일이라고 나와요. 몇 년도? 올해 년도. 근데 보이는 게 좀 다르죠? 얘나 똑같은 5월 15일인데 얘는 연월일까지 보여주고 얘는 월일만 보여주고 우리말로 보여주고 다르잖아요. 그럼 컨트롤 1번 눌러서 꾸미면 돼요. 표시형 C 가서 다 꾸미면 돼요. 이거 다 배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날짜는요, 날짜는 년, 월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50년 6월 25일 그러면 1950년 6월 25일. 예, 슬픈 날짜 이렇게 써봤고요. 자, 19년 그랬더니 웬걸 2019년으로 이 시간에 전 1919년을 쓰려고 그랬는데 19만 썼잖아요. 19만. 그때는 천상 2019를 써야 돼요. 1919라고 써야 돼. 그래 이렇게 들어가. 자, 30년 12월 31일 1930년으로 인식을 해요. 30년. 그럼 29년 12월 31일. 1930년서부터는 1930년으로 인식을 해요. 29년까지는 2029년으로 인식을 해요. 19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919년이 아니라 2019년으로 인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8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1988년이 되겠지. 무슨 날이지? 88년 12월 26일? 아, 제가 군복 벗은 날이네요. 어떻게 무의식 중에 나왔어. 네, 이렇게 1988년. 그러니까 뭐 86하고 쓰면은 얘는 1986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쓰기 귀찮잖아요. 컨트롤 세미콜론.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누르면 오늘 날짜가 들어가고요. 컨트롤 콜론을 누르면 시간이 들어가요. 컨트롤 세미콜론 하면 현재 시간이 들어가고요. 컨트롤 콜론 누르면 날짜가 들어가고, 시간도 입력할 줄 아셔야 되죠. 그렇죠? 시간은 10분초로 되어 있는데 아까 날짜에서는 연도를 빼면 월일만 쓰면은 현재 연도가 들어간다 그랬죠. 시간은 12시 30분 45초 이렇게 10분초로 쓰는데 이때 초는 생략할 수 있어요. 초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00초입니다. 00초예요. 초를 직접 써야 될 때는 쓰셔야 되지만 안 쓸 때도 있다 이거죠.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 지금 컴퓨터상에 있는 시간을 쓰실 때는 오른쪽 밑에 시간이 있으니까 얘를 보고 입력하지 말고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즉 컨트롤 콜론이죠. 점점 이렇게 눌러주면 슉 하고 지금 시간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를 내일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키보드로 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귀찮아서 입력을 쓴 거고요. 요것도 있어요. today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함수예요. 함수. today 괄호 열고 닫고라고 엔터를 치면은 알아서 지금 시간이 들어가, 날짜가 들어가죠. 날짜가. today 괄호 열고 닫고라고 엔터를 치면은 지금 날짜가 들어가요. 근데 이 날짜는 한 달 후에 열어보면 한 달 후에 날짜로 나와요. 지금 날짜가 아니라. 근데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함수는 없어요. now라고는 있어요. now. 원래 함수는 안에 함수명 쓰고 괄호 열고 뭐라고 쭈글쭈글 쓰고 괄호를 닫아야 되는데, 지금 아까 파이라는 함수도 그렇고
투데이 함수도 그렇고 now 함수도 바로 안에 아무것도 안 쓰죠. 없는 것도 있어요. 얘는 엔터를 치면은요, 저는 이렇게 떴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자릿수가 부족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C하고 D 경계선, 저는 C의 D 경계선인데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줘요. 이렇게 삐족하면, 이게 부족하면 이게 에러가 난다고 떠요. 이렇게 자릿수 부족으로. 그럼 이렇게 조금씩 늘려줘도 되는데, 늘려주다가 감질나니까 어떻게 해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이게 너무 넓으면 어떻게 또 보기 싫죠? 너무 넓으면 보기 싫잖아. 그때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또 줄어들어요. 근데 얘는 지금 연월일하고 10분초가 나오죠. 그럼 이것도 셀 서식에 들어가서 10분만, 시간만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연월일은 안 나오게 하고. 근데 투데이는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애이기 때문에 날짜로만 보이는 거고요. now는 날짜와 시간을 같이 보여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보여줄 때 시간만 보여주게 할 수도 있고 날짜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다 보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셀 서식에 들어가서 꾸미는 겁니다. 예. 자, 숫자, 날짜, 시간, 문자 이런 거 들어갔어요. 그렇죠. 또 하나 논리적인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는 안녕. 는임은 뭐냐면요, 엑셀에서 명령이에요. 아까 는 파이 괄호 열고 닫고 원주율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는 안녕이라고 썼어요. 엔터를 탁 치면 뭐라고 하는 거야? 나 그 이름 모르겠는데 하고 에러가 나요. 샵으로. 근데 가운데 나타나요. 자, 보세요. 가운데를 빼면 글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날짜도 오른쪽, 시간도 오른쪽으로 가는데 얘는 유독히 가운데로 가요. 알아서. 가운데로 갔다 라고 하면 뭐다? 둘 중에 하나야. 오류가 났든지 논리적인 거든지. 자, 한번 해볼게요. 는 5가 크다 2. 는 명령이죠. 5가 2보다 크냐? 라고 물어봐요. 엔터를 탁 치면 오케이, true. 참입니다요. 참입니다. 맞습니다. 이거죠. 그래? 는 5가 20보다 더 크냐? 하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false.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틀렸습니다. 라고 해요. 이런 거는 가운데 나타나요. 제가 지금 5가 20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계산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작정 함수를 써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슬며시 한번 밀당을 해보는 거예요. 대략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써야 되겠죠.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 40페이지 보면은 컨트롤 세미콜론이니 컨트롤 콜론이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자, 얘를 고칠 때는 어떻게 고친다고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냥 고쳐요. 제비꽃 말고 할미꽃 이렇게 고치면 돼요. 근데 제비 한 칸 띄고 꽃 쓰고 싶어, 사이를 벌리고 싶어, 그러면 제 한 칸 띄고 비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이미 쓰여진 글자를. 그러면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한 칸씩 띄워도 돼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고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요. 셀을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F1번은 아까 도움말이었죠. F2번은 고치기는 기능입니다. 고치는 기능. 수정키라 그래요. 수정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2번 키 누르면 이렇게 파일명을 고칠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고칠 때 쓰는 겁니다. F2번은 주로
리네임이라고 하죠. 이름을 고칠 때 쓰는 겁니다. 그럼 가서 키보드로 마우스로 클릭하지 마시고 키보드로 가셔도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쳐 나갈 수 있어요. 지금 40페이지 밑쪽에 보시면 수정할 때 더블 클릭하거나 뭐를 셀을 F2번 키 누르거나 또는 수식 요소를 클릭하거나 지울 때는 어떻게 지운다고요? 딜리트로 지우면 돼요. 근데 잘못해서 지우시면 보세요. 얘를 예예예 딜리트 눌렀어요? 제가 여기다 숫자를 써요. 어라? 일 써볼까? 1? 아 1900년 1월 1일 0 쓰면 마이너스 1 쓰면 마이너스 1은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없어서 아무리 넓혀도 안됩니다. 0? 0? 0? 1900년 1월 0일이 없잖아. 원래 1이에요. 1. 1900년 1월 1일을 1로 계산해요. 날짜 기준점입니다. 숫자 기준점은 1이에요. 숫자 기준점이 1입니다. 날짜 기준점은 1900년 1월 1일을 날짜 기준점 1로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150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150번째 날짜. 150번째 날짜. 대략 5월 29일이 1월 1일서부터 150번째 되는 날짜예요. 그럼 요거 있죠, 요거요. 오늘 날짜 있잖아요. 얘를 세미콜론 눌러보고 요거 쉼표살 찍어보면 아니 아까 여기 있는 거 뭐 숫자로 바꾸던 뭐로 바꾸던 상관없어요. 2017년 5월 15일 오늘이 42,872죠? 190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봤을 때 47,870번째 날짜예요. 오늘 날짜가. 그래서 컴퓨터도 다 날짜를 계산해요. 그래서 뭐 며칠 됐습니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 계산해요. 웹에서도 다 계산을 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날짜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를 들어서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 이렇게 해주면 2019년 3월 1일 빼기 1950년 6월 25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25,086이 나오는 거죠. 이 날짜 간격이 25,086일 차이 난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간혹 날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날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날짜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조건 얘를 뭐로 바꿔라? 숫자로 바꾸시면 돼요. 숫자로 바뀌니까. 그러면 아, 요 두 날짜에 차이가 이렇게 되는구나. 날짜와 날짜를 계산할 줄 알아야 빌려간 날짜, 반납한 날짜, 그래야 뭐 대여 기간도 알 수가 있고 만난 날짜가 있고 오늘 날짜가 있어 만난 지 며칠, 뭐 100일째 되는 날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기념일 날짜하고 오늘 날짜 빼보면 되지. 그러면 내가 몇 년째 지금 며칠째 쥐어 살고 있는지 나오죠. 그리고 태어난 날짜하고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며칠째 숨을 쉬고 있는지 이것도 나오는 거고요. 제 컴퓨터에 가면 엑셀 데이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가족들 생년월일 다 집어넣어서 아 이분들이 현재 며칠째 살고 계시 별걸 다 해봐요. 재미삼아. 안 잊어버리죠. 그러면 몇 번만 해보면 안 잊어먹어요. 키보드에 있는 글자를 써야 되는데 키보드에 없는 글자를 써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로 열고 소문자로 TL 한 칸 띄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가로 열고 TL 가로 닫고 한 칸 띄면 전화기 그림 나타나죠? 가로 열고 KS 이것도 있나? KS 이런 것도 되네. 그렇죠? 가로 열고 KS 소문자로 트레이드 마크 TF 이런 거 C 이런 거 카피라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키보드에 없는데 전화기 모양 같은 경우에
가로 열고 TEL 가로 닫고 이렇게 되면 전화기 모양 들어가죠. 한 칸을 띄우거나 뭐 엔터를 치면 이렇게 기호가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어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꺼내 쓰는 거거든요. 이 안에 있는 어떤 기능들을 이용하는 건데, 그것도 일단 좀 보여드릴 테고요.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오피스 한쪽 눌러보실래요? 오피스 한쪽 눌러보시면 이게 이제 과거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 메뉴 누르는 거예요. 여기 엑셀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엑셀 옵션. 옵션에 있는 기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리본 메뉴가 개발 도구 탭에 표시가 됐다 안 됐다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 지금 우리 수업하고는 무관해요. 요건 무관하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이게 3개로 되어 있으면 돼요. 3개. 시트 수가 3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5개로 되어 있죠. 여러분 직장에서 직함이 있죠. 직함을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뭐 딴 사람도 막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혼자 쓰시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직함을 써주시면 이 컴퓨터를 가지고 문서를 만들 거 아닙니까? 문서를 생산하고 나면 요 사용자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죠. 누구 문서인지를. 자,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수식. 어떤 데이터가 바뀌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아까 뭐와 뭐를 더하라 그랬잖아요. 뭐와 뭐를 빼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데이터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바뀐 대로 데이터가 계산이 돼요. 근데 이거를 수동으로 하시면은 계산이 안 될 수 있어요. 보통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건들지 마시고요. 언어 교정 가보세요. 언어 교정이라는 건 말대로 이제 글자를 틀린 글자를 맞춰주는 건데, 자동 고침 옵션 한번 가보세요. 자동 고침 옵션. 여기 있네요. KS라고 있네. TL이라고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TL, 가로 열고 TL이라고 소문자로 쓰고 치면니까 전화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가 새로운 걸 추가하실 수 있어요. 새로운 걸 추가하실 수 있다고. 자, 여기 보니까는 뭐뭐부터 뭐뭐쯤 뭐뭐 하기는 커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맞춤법에서 뭐뭐 하기는 한 칸 띄고 커녕을 쓰면은 뭐뭐 하기는 커녕 하고 붙는 거지. 우리 맞춤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이것도 한 칸 띄우고 때문에, 너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면 사랑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 한 칸 띄우고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뭐 할수록, 너를 바라볼수록, 사랑할수록, 뭐뭐 리을수록 이런 것들이 틀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영어 단어 틀렸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우리말 틀리면 그냥 넘어가요. 안 되지. 우리말이 더. 그래서 요즘 그 인사 담당 하시는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맞춤법이 틀리면은요, 제껴놓는데요. 글자를 잘못 쓰면은. 우리말도 모르는 사람이 뭐하러 직장에 오냐 이겠지. 그래서 더 따진대요, 요즘은요.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런 거 있어요. th 이런 거 있잖아요. 얘를 소문자 대문자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알아서 바뀐다 이거죠. 그걸 모르고 캐피탈 키를 눌러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도 알아서 바뀐다 이거죠. 그게 아까 옵션에 가서 언어 교정에 가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요일을 쓰면 첫 글자가 무조건 대문자로 바뀌게끔. 요일은 썬데이, 썬먼 이건 아니고 썬데이, 먼데이 이렇게 폴네임으로 썼을 때. 근데 요게 어려워요.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거.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한번 써보실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더 한 칸 띄우고 그래서 this is a pen. 어디 문장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어? 안 바뀌죠? 근데 점 찍었어요. 한 칸 띄우고 this 바뀌죠? 바뀌잖아요. 점을 찍고 나서 한 문장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 문장서부터는 첫 글자가 대문자로 가죠. 이거 갖고 대판 싸웠어요. MS하고. 실제로 제가 어디 문장의 첫 글자 대문자가 안 되더라 이게. 그때 어느 책에는요 이렇게 해놨어요. I는 무조건 대문자로 가요. I는 무조건 소문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큰 I, 작은 I가 그 I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갖고 막 전화를 했어요. 헬퍼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되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해보셨어요? 했더니 해보진 않고 매뉴얼에도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고객이 오죽 안 되면 전화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머뭇머뭇 하는 거죠. 이제 좀 경력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는 저희도 모르겠는데요, 매뉴얼에도 이렇게 돼 있고 다 하는데 저도 해보니까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점 찍고 여기다 이제 뭐라고 이렇게 쓰고 점 찍고 한 칸 띄우고 그때 쓰면은 그때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첫 번째 문장의 대문자로 간다 이거지. 그것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기능은 그겁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자, 뭐 여러가지 있어요. 이런 거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거 일단 여기다가 만들 수 있어요. 뭐라고 만들까? 가로 열고 서여 가로 열고 서여 가로 닫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서초, 길게 써볼까요? 본래 명칭이 서울특별시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예요. 줄여서 서여만 넣어보자. 서여. 그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 여러분 직장에서 이런 준말, 본뒷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쓰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번 우리 회사 명칭을 써야 되는데 길어.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다가 서여라고 쓰면 서여가 나오지만 가로 열고 서여라고 쓰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꺼번에 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써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특수 기호도 우리가 만들어 넣을 수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기호는 어떻게 입력하냐 이거지. 자, 여기 있습니다. 삽입에 가시면 기호라고 하는 항목이 끝에 있어요. 삽입에 가시면 기호라는 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가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기호들이 보여요. 이건 아래 한글에도 없는 그런 기호들도 있습니다. 이런 뭐 칼 이런 거, 이거 세월호인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네. 그렇죠? 이런 거 삽입할 수 있어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이거 뭐 전화기 모양인지 뭔지, 가위, 뭐 펜 이런 것도 선택하고 삽입하면 이리로 들어가요. 자, 글꼴이 무슨 글꼴이로 되어 있습니까? 윙딩스 2라고 되어 있죠? 자, 윙딩스도 있어요. 윙딩스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윙딩스 3도 있을걸요? 윙딩스 3? 웹딩스도 있을 거예요. 웹딩스. 굉장히 다양한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이런 걸 이제 선택하고 삽입을 했잖아요. 그 엔터를 탁 치면 원래 글자는 뭐로 되어 있어요? SY로 되어 있죠? 여기 SY로 되어 있잖아요. 이 글꼴이 무슨 글꼴이라서 웹딩스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글꼴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글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얘는 웹딩스라는 글꼴에서 SY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특이한 글꼴인 거예요. 이거는 웹딩스, 윙딩스라는 글꼴이 있어요. 여기 삽입에 가서 기호에 가보면 이런 기호도 글꼴도 있지만 저 끝에 가면 아주 이상망측한 기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얘를 이제 입력하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 뒤에 보시면 호따옴표로 되어 있어요. 호따옴표.
이런 특이한 기호들도 있습니다. 아래 한글에서는 없는 이런 특이한 기호들이 있고요. 일반적인 기호는 일반 글꼴에 가셔도 나와요. 이게 일반 글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명조, 바탕 이런 거 있잖아요. 도둠. 그럼 여기도 보면은요. 통화기호 이런 거 있고요. 뭐 숫자 형식 이런 거 있고요. 뭐 화살표 이런 거 있고요. 뭐 또 내려가 보시면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가타카나, 히라카나 뭐 이런 한자들도 나오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일반 글꼴 안에도 우리가 쓰는 글꼴 안에도 이런 특이한 기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많이 보는 글자 중에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블록 요소, 도형 이런 거. 요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호들도 입력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들어가요. 이런 것도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시작 버튼 누르면 이 컴퓨터 안에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문자표라는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문자표라고 이 안에 있거든요. 문자표.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기호들이 있어요. 과거는 이거를 사용해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호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 기호표를 입력하지 않고요. 쉽게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이런 기호들이 쫙 펼쳐져요. 이런 모양 쓰시면 돼요. 기역 눌렀다 띄고 한자키, 니은 눌렀다 띄고 한자키, 이런 괄호, 낫표, 겸납표. 우리 키보드에는 낫표, 겸납표가 없죠? 납표, 괄호 같은 거 많아요. 괄호 많은데 여기 요런 거. 요거는 납표라 그래요. 납표. 이건 납표고요. 두 개로 겹쳐져 있는 거 있어요. 겹쳐져 있는 거 이거 겸납표라 그래요. 납표, 겸납표라는 거는 호따옴표, 쌍따옴표 얘기입니다. 가로 쓰기 할 때는 쌍따옴표, 호따옴표를 쓰는 거고요. 세로 쓰기 할 때 납표, 겸납표를 쓰는 겁니다. 네. 이런 이제 특이한 기호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우리나라 자음이 몇 개가 있죠? 19개가 있어요. 19개에서 쌍지읒은 제외. 우리말 자음 19개 중에서 쌍지읒은 제외하고 18개 중에서 쌍기역 누르고 한자키 이런 기호가 나오고요. 밑에 탭키 누르면 펼쳐집니다. 탭키 누르면 펼쳐져요. 또 쌍시옷 눌렀다 띄고 쌍시옷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이게 어느 나라 글자죠? 러시아인가요? 하여튼 우리나라 글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시읒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이런 것도 있죠. 그리스 문자인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뭐 이런 거 있네. 그렇죠? 오메가 이런 것도 있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뭐 리을 눌렀다 띄고 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기호들, 단위 기호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많아요. 우리 책에도 좀 그거 설명한 것 같아요. 자음키 눌렀다 띄고 한자키를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가서 기호를 누르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메뉴판에는 기호를 부르면 굉장히 다양한데 보편적으로 잘 안 하죠. 그냥 이거 자음키 이거 누르고 쓰는 거 좋아해요. 네. 한자 입력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가 좀 특이합니다. 아래 한글 써보셨잖아요. 한글 2010 써보셨는데 거기서 쓰는 한자하고 좀 달라요. 자, 볼게요. 제가 홍 썼어요. 홍. 근데 홍이 어떻게 써졌나 보셔야 돼요. 홍이 완성이 된 글자입니까? 아니면 완성이 되기 직전에 있는 껌뻑껌뻑거리는, 완성됐다는 얘기는요,
요게 완성된 거예요. 자, 가가 껌뻑거리죠? 이렇게 시커멓게. 이건 미완성 글자입니다. 이때 한자키를 누르면은요, 윈도우 한자가 나와요. 윈도우 한자.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서 커서가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뒤로 가면 완성된 글자거든요. 그때 한자키를 누르면 엑셀 한자가 나와요. 달라요, 이게. 달라요. 이때 뭐 여기는 자전을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전 보면 결을 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이거는 집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걸 집으면 한자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썼는데 교자가 껌뻑거리고 있잖아요. 이때 한자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교가 나오겠지. 근데 지금은 뭐가 해요? 커서가 완성됐죠. 글자가요. 이때 한자키 누르면 단어가 나와요. 아래 한글은 이렇지 않아요. 아래 한글은 윈도우 기능을 막아놨어요. 윈도우 한자 기능을. 우리나라 윈도우니까 한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 윈도우니까. 이거는 엑셀 기능이고요. 아까 여기다가 학교 이렇게 쓰면 교자가 껌뻑거린다 그랬잖아요. 이때 한자키 누르면 이거는 엑셀 한자가 아니라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한자예요. 이렇게.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음과 훈이 없는 한자도 있고요. 색깔이 이렇게 붉은수름한 거, 퍼런 거, 시커먼 한자도 있어요. 시커먼 한자는 뭐냐면 기본 한자라 그래. 기본 한자. 퍼런 거는 뭐다? 기본 한자가 아니에요. 옛날 문교부령에 의해서 2580자, 2560자인가? 기본 한자 같은 게 있었거든. 기본 한자 내에서 글자를 써야 이름으로 등록이 됐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를 따로따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자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들어가면 단독표기인지 우리말 한자를 어떻게 병행 표기할 건지 단독 표기를 하는데, 학교라는 글자 한자 굳이 안 써도 알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냥 학교라고 쓰세요. 한자로 쓰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언론, 신문, 잡지, 방송, 이쪽 언론 쪽에, 이쪽에서는요 규정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언론 글 쓰는 걸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배운 건데, 가급적이면 한자는 쓰지 말자. 우리말로 쓰자. 학교 다 알잖아. 그걸 뭐라 한자로 써. 예외적인 건 뭐냐면 학술 용어, 학술 잡지 같은 게, 학술책은 한자를 써야 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전문, 법률, 의학, 얘네들은 영어를 써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굿모닝 그러면 뭐 굿모닝하고 쓰면 알아듣잖아.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안 써도 알단다. 이렇게 안 써도. 이거 맞나? 불안해. 예, 커피를 안 먹었더니. 자, 우리말을 이렇게 쓰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렇게 써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 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뭐 컨셉 이런 말 하잖아. 컨셉 이렇게. 근데 본래 명칭이 뭐죠? 콘셉트죠. 우리말 표기법이, 외래어에 대한 우리말 표기법이 콘셉트란 말이야. 이걸 틀리면 안 돼요. 이거를 컨셉이라고 쓰면 이거 안 돼. 큰일 나. 언론, 신문, 잡지, 방송에서는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이거 꼭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문서를 만들 때도 이렇게 쓰면 안 좋다. 정확히 표기법. 이거는 뭐 한글학회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규정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이런 글자 많이 쓰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채소가 맞습니까? 야채가 맞습니까? 네? 채소라고 쓰죠. 채소라고 방송에서. 야채가 부족할 때는요,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막 진행하는 사람 뭐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자막은 채소라고 나와요. 이거는 일본식 한자라고도 일본식 용어라고도 하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채소라고 씁니다. 야채라고 안 써요. 채소라고. 근데 상품 명칭에는 뭐 하루 채소 뭐 이렇게 하면 하루 야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상품명이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말로 표기할 때는 그런 걸 써주시는 거. 그 다음에 뭐 국기 계양대, 뭐 짜깁기, 짜깁기. 뭐 뜯어진 거 꼬매는 거 짜깁기라고 하죠. 짜집기가 아니라.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글자도 모른다고 딱 한 소리 먹어요. 국기 계양대, 뭐 휴게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맞춤법. 여기 보면 휴게실 이렇게 쓰면 고쳐지잖아요, 알아서. 보셨죠? 요거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바뀌지 않습니까? 휴게실 뭐 이런 거, 국기 계양대,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표기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서를 만들 때 특히 보고서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말 맞춤법이 틀리거나 특히 영어 단어 틀려도 흉하지만 우리말 틀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도 맞춰주셔야 되고요. 밑에 44페이지 보시면은 뭐 한자 입력 형태 같은 것도 나와요. 한자 사전 보는 거, 뭐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완성되지 않은 글자를 선택하고 한자키를 누르면 우리말 윈도우에 있는 한자가 나오고, 완성된 글자를 선택하고 한자키를 누르면 엑셀 한자가 나온다. 아는 거. 자, 시트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제 지저분한 시트 좀 넘겨놓고요. 자동 채우기, 채우기 핸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채우기 핸들. 자동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아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월이라고 쓰고 얘를 자동 채우기 해주면 이렇게 글자가 변환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었습니다. 뭐 썬데이든 먼데이든 영어를 쓰고 나서 특히 썬만 쓰지 말고 썬데이까지 다 쓰면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뀐다 그랬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하셔도 돼요. 이건 어떻게 해서 완성하는 거다? 오피스 단추, 엑셀 옵션,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 다 있어요. 참고로 2010을 쓰시는 분들은 좀 달라요. 2010 보여드릴게요. 2010은요, 파일에 가서 옵션 보시면 없어요. 어디 있냐면 고급에 가서요, 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메뉴가 좀 바뀌어 있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네, 사용법은 동일한 거고요. 자, 여기다가 내가 직접 집어넣을 수 있어요. 형, 나, 형, 누나, 나, 동생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이런 글자를 추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책 있잖아요. 회사의 직책. 사장, 부장, 뭐 과장, 대리, 사원, 뭐 인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직책에 맞게끔 여러분 기업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특히 경찰, 군 이런 데는 명칭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저 사람은 직급이 1, 2, 3, 4 숫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글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글자를 정렬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다가 과장이라고 써놓고 자동 채우기 해주면 생겨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정렬 때문에 그래요. 정렬. 순서대로 나열할 때 이 요일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이 앞에 올까요? 금요일이 앞에 와요. 기억이니까. 화요일이 히읗이라서 뒤로 가요. 얘는 어떻게 되죠? 과정이 기억이니까 앞으로 가고요. 인턴은 이응이니까 뒤로 갈 것 같은데, 사원하고 사장은 어떻게 돼? 같은 사라고 붙어 다닐 것 같고. 그럼 정렬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정렬을 할 때 이렇게 정렬하면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 안 되잖아. 이렇게 정렬하면 안 되잖아. 그것 때문에 사용자 지정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입력할 때도 수월해요.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거, 채우기 핸들이라고 해요. 점인데 어떨 때도 사용하냐면요, 두 개를 입력해서 5, 10 이렇게 두 개를 블럭 잡아서 5, 10이면 나머지는 다음에는 15, 20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자동 체크를 해주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한꺼번에 입력을 할 때는요, 여기다가 뭐 50이라고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한꺼번에 들어가요. 한꺼번에 입력할 때. 그러니까 미리 입력을 해야 될 때 있죠. 미리 기본값 입력. 그럼 블록 잡으세요. 그 기본값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를 50이라고 쓰고 자동 체크하는 거하고 다른가요? 이거지. 자, 50이라고 쓰고 자동 체크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블럭 잡아서 50을 씁니까? 라고 하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 색깔을 넣었어요, 제가. 노란색을 칠하고요. 여기는 빨간색 글자가 들어가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뭉개고 지나가죠. 비켜라, 내가 간다. 뭉개고 지나가죠. 얘는 블럭 잡고요. 50을 쓰고 컨트롤 엔터 치면 그대로 살아있어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컨트롤 엔터 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컨트롤 엔터. 그게 아까 우리 책에 어딘가 있었는데, 한꺼번에 입력하는 방법 책에 있네요. 여기 42쪽 밑에 보면 있긴 있어요. 근데 컨트롤 엔터를 하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입력한다는 말로만 끝내버렸죠. 그 속사정은 얘기 안 해줬잖아. 안에 서식 꾸며진 게 깨지지 않아요, 컨트롤 엔터는. 근데 자동 체크하면 밀고 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지정해 놓은 형태가 밀려 버려요. 돌돌 밀듯이. 어떻게? 자,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았죠? 그 다음에 값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거는 공식을 입력할 때도 그래. 함수 쓸 때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보세요. 이미 이제 써 있어요. 여기다 써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한꺼번에 입력할 거냐 이거지. 여기다가 사랑해요라고 썼는데 얘를 어떻게 입력할 거냐 이거잖아요. 얘는 지워야 되고 막 고민하지 마시고요. 블럭 잡으세요. 블럭 잡으면 F2번 키 누르는 게 뭐라 그랬죠? 얘를 클릭하면 안 돼요. 셀이 블럭이 깨집니다. 블럭 잡고요. F2번 키 누르면 커서가 들어갔죠? 그때 컨트롤 엔터 누르면 들어가요. 그래서 키보드로 수정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마우스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자, 요일 시간 같은 것도 다 돼요. 요일과 시간 같은 것도 다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날짜를 입력해 놓고요. 오늘 날짜 입력해 놓고 얘를 자동 처리하면은요, 날짜가 증가가 돼요. 날짜 증가되죠. 그렇죠? 이건 컨트롤 엔터는 안 되죠. 이런 거는. 이건 컨트롤 엔터는 안 되고. 자, 이번에는요, 좀 특이한 거 해볼게요. 월만 증가시키고 싶어요. 월. 자동 채우기 하면은요, 채우기 핸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핸들 드래그를 하면은 뒤에 일수가 늘어나는 거지 월수는 안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월이 늘어날 수가 있지. 이렇게 일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 합니다. 그 뛰면 대화 상자가 하나 열려요. 이때 월 단위로 채워라 그러면 월로만 가요.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왼쪽 버튼 누르는 거, 더블 클릭하는 거, 뭐 오른쪽도 더블 클릭이 있어요. 엑셀에서 더블 클릭이 안 먹어서 그런 거지, 오른쪽도 더블 클릭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도 클릭할 수 있잖아요. 클릭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바로 가기 메뉴를 부른다라 그래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 이거를 우리는 바로 가기 메뉴를 호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디 가면요, 우클릭 하라 그러죠. 우클릭.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가볍게 보입니다. 우클릭. 이거는 저기 노인복지관에서 우클릭 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르신 다 알아들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 하세요. 말이 길어서. 우클릭 해보세요 그럼 척척 하십니다. 근데 원래 명칭이 있어요. 컨텍스트 메뉴를 호출한다 그래요. 이거를 원래 학술적인 용어는요 컨텍스트 메뉴라고 부르고요, 윈도우상에서는 바로가기 메뉴. 옛날에는 바로가기 메뉴 말고 뭐 다른 용어가 있었는데, 예전에 바로가기 키, 뭐 단축키 이런 거 있듯이 용어가 좀 바뀌어요. 윈도우 XP 시절하고 윈도우 7 시절하고 용어가 좀 바뀌었는데, 본래 컨텍스트 메뉴라고 불러요. 전자계산학, 우리 컴퓨터 과학에서는. 근데 이제 윈도우상에서는 바로가기 메뉴를 부른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책자에도 보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뭐 우클릭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가기 메뉴. 본래는 오른쪽 버튼이 아니라 바깥쪽 버튼이라 그래. 왼손잡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왼손잡이는 바깥쪽 버튼, 안쪽 버튼이 달라지잖아요. 오른손잡이 있을 때니까 오른쪽 버튼이라고 하죠. 왼손잡이 입장에서는 안쪽 버튼이라 그래요. 이것도 용어를 바꿔야 돼. 오른손잡이 위주로 말을 써서 그런 거지. 안쪽 버튼, 바깥쪽 버튼, 안쪽 버튼, 바깥쪽 버튼 이런 거. 근데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메뉴, 클릭,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도 있어요. 트리플 클릭은 3번 클릭하는 겁니다. 세 번을 어떻게 하나요?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됐잖아. 하나, 둘, 셋. 본래는 2번 누르면 이렇게 단어가 선택돼요. 단어. 근데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요. 아래 한글도 되고 파워포인트도 되고 다 돼요. 엑셀이 이걸 안 해서 그렇지. 트리플 클릭도 있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바로가기 메뉴를 부르잖아요. 바로가기 메뉴도 클릭하는 게 있고 더블 클릭하는 것도 있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바로가기 메뉴만 부르죠. 그 다음에 휠도 클릭하는 게 있고 휠 굴리는 거 있죠. 아까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르는 거 다 다릅니다. 이거를 키보드하고 적절히 척척척 사용하면 퇴근을 빨리 할지 일이 더 많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되게 잘한다? 일로 와봐. 이 일 좀 다 해. 이럴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는 막 죽기 살기로 일을 했어요. 하루에 9시에 출근하면 집에 11시에 퇴근했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강의를 가서 놀고 있는 게, 강의를 그렇게 좋아해서 막 경진대회도 휩쓸고 막 그래갖고 덕분에 이제 상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죽죠. 나이가 들어서. 근데 남들보다 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을. 어떤 사람은 3시간 동안 하는데 내가 하면 1시간이면 돼. 이래야 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키보드, 마우스. 자, 자동 채우기도 그러려고 하는 거죠. 빨리 하려고. 채우기 핸들 같은 경우도 숫자를 2개를 넣어서 그 수개 값을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고요. 월요일, 수요일, 화요일 뭐 이런 거, 썬데이, 먼데이 이런 거는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뒤에 계속 나올 테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한다? 처음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이 나와요. 근데 이제 처음 저장할 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죠. 근데 이거 중요한 내용이거든. 남들 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암호 걸어야죠. 암호 어떻게 걸어요? 여기 도구에 가서 1번 옵션에 가서 암호를 걸어버려요. 근데 암호를 걸었는데 본인이 못 열면 이제 본인도 꽝 되는 거지만,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암호를 걸면 안 돼요. 제가 청년 시절에 걸어놓은 암호 파일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금융이라면 은행에 가서 신분증 까대고 물어보면 알려주는데 바꾸면 되는데, 컴퓨터 파일은 내가 못 고치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애들 어릴 적에 뭐 저장해 놓은 자료인데, 이게 안에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쓰는 패스워드는 있거든요. 나름 쓰는 게 이런 거. 예, 근데 아무리 조합을 해도 안 나와서 걱정입니다.
한번 더 해보려고 그래요. 암호 쓰고 저장하면 이제 아무대로 저장하고요. 오늘은 굳이 저장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최근 파일들이 있어요. 최근 파일은 뭐예요? 가장 직전에 먼저 쓴 것들이죠. 직전에 요거 썼나봐 누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또 쓰실 확률이 있죠. 그럼 여기 앞쪽 박아 놓으세요. 이렇게 앞쪽 박아 놓으시면 얘들은 안 지워져요. 뭔 얘기냐면 앞쪽을 꼽아 놓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새로운 문서를 열어버리면 가장 나중에 불러왔던 애 있죠. 얘가 밀려나가요. 얘가 두 번째로 밀려나가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밀려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 문서 중요하거든. 앞쪽을 꼽아 놓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리 다른 파일을 열어도 얘는 항상 거기 고정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여기는 그게 안 보인다. 최근 문서 연결하는 기능이 없네. 여기는 최근 문서를 불러오는 기능이 있긴 있는데 여기는 그 기능을 안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래 한글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다 있고요. 자, 시트 이름 한번 볼게요. 밑에 시트 시트가 이렇게 있어요. 시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시트가 이게 뭐냐면 연습이거든요. 연습. 요거는 예를 들어서 성적표고 요거는 가계부고 이렇게 시트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즉 현출지 이름을 달아놓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시트 3이라고 써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눌러봐야 알잖아. 자, 얘를 더블 클릭해 볼 겁니다. 본래는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이름 변경하기, 얘는 연습, 얘는 시트 이름 바꾸기, 보고서, 얘는 더블 클릭 해볼까? 더블 클릭해서 고칠 수도 있어요. 성적표, 얘는 가계부, 얘는 용돈 기입장, 이렇게 그 시트 이름을 다 따로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 알아보기 쉽죠? 시트 1, 시트 2, 시트 3, 그 시트 255까지 써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클릭해봐야 알 수 있잖아. 근데 딱 항목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아, 요건 보고서구나, 요거는 성적표구나, 요건 가계부구나, 알 수 있겠죠? 이거 가나다 쓰는 정렬할 수 있어요? 정렬은 그냥 뭘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 움직이지? 정렬 기능은요 없어요. 여기는요 몇 개나 된다고? 255개인데 한 2, 30개 되는 한 50개씩 막 쓰시나봐. 그렇게 되시죠? 예, 그러면 천상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돼. 네, 맨날 그러고 안 돼요.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정렬이 있습니까? 있으면 좋은데. 우리 스마트폰 여러분들 연락처 어떻게 정리하세요? 자동으로 가나다 쓰는 거기 저 네이버 주소록에, 그렇죠. 근데 네이버 주소록에 갈 때 주소록 그룹별로 만들어 놓으세요? 네. 그럼 그룹이 정렬이 자동으로 갑니까? 그 네이버 주소록은 정렬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얘는 아무리 찾아봐도 정렬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떼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재미난 거 있어요. 오른쪽 누르면 탭 색 바꾸는 거 있어요. 이렇게 탭의 색깔을 바꿔요. 빨간색은 뭐다? 빨개부? 빨간색은? 제가 저희 집 컴퓨터에 이 가계부 안에 이렇게 빨갛게 들어가 있는 시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빨간 거니까 위험한 거죠. 대출 현황, 그거는 빨갛게 색깔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녹색, 이거는 이제 암암리에 들어오는 돈이죠. 색깔별로 제가 알아요. 암호를 걸어놨어요. 누구도 못 열어요. 바탕화면에 딱 꺼내놨는데 아무도 못 열어요. 저만 열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몸이 뇌가 안 좋아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면, 그래서 제가 제 책상 위에다가 제 서재에다가 제 암호 만드는 룰을 적어놨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알려놨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암호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써라. 그렇게. 이제 그걸 보고 애들이 그냥 암호를 적어놔야 그게 편하겠어요. 그걸 보니까 더 헷갈려요.
근데 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농담 삼아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암호를 안 거는 게 좋아요. 일반 문서에는. 근데 내가 암호를 못 열면 내가 황당한 게 아니라 남한테도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죠. 암호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만들어라. 대신에 남이 못 열게 만들어야 돼요. 남이 못 열게. 대략 암호가 1, 2, 3, 4, 5야. 그럼 다 열잖아요. 그럼 안 되지. 지구상에 있는 암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암호가 1, 2, 3, 4, 5, 6, 7, 8입니다. 이건 1초 만에 깨트려요. 암호 해독을 1초 만에.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섞어서 버리면 100만 년 걸립니다. 슈퍼컴퓨터가 100만 년 걸려요. 그러니까 숫자만 쓰면 1초 만에 풀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아까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암호를 걸어야 되는데 위험해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 1, 2, 3, 4, 5 여기는 6, 7, 8, 9, 0 5주간 한번 더 물어보죠. 1, 2, 3, 4, 5 여기는 6, 7, 8, 9, 0 저장을 했어요. 여기다 비자금 비자금이라는 이제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보세요. 비자금 이제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면 암호를 물어봐요. 1, 2, 3, 4, 4 땡. 자, 근데 또 한번 열어볼게요. 1, 2, 3, 4, 5 맞췄어. 쓰기 암호를 열어. 쓰기 암호를 못 맞추면요 고쳐놓고 저장을 못해요. 고쳐놓고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6, 7, 8, 9, 0 그럼 이제 열렸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막 고칠 거 아닙니까? 글자를요? 글자를 고쳐놓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저장할 때는 뭐 이름 묻는 건 없잖아요. 그건 다 아실 테니까.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지. 어찌 그리 내 문서 폴더 안에 암호를 걸어놨어. 요거를 아까 어디 갔죠? 비자금.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암호 때문에 못 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얘를 삭제해버려요. 휴통을 비우면 어떻게 돼요? 비자금 사라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오면 이거 이제 삭제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못 찾아요? 100만 전에 삭제하는 것도 다 찾아내요. 자, 제가 쓰는 USB 메모리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는 USB 메모리. 제가 쓰는 USB 메모리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똑같은데 여기 앞에 대가리가 그림이 좀 다르죠? 이렇게 자물통이 생겨 있어요. 얘를 뺐다가 다시 꽂는 순간, 얘를 뺐다가 다시 꽂는 순간, 다시 꽂으면 암호를 못 씁니다. 못 열어요. 이거는요. 암호 걸려 있잖아요. 암호를 물어봐요. 이렇게. 그로살로몬의 암호가 되게 길어요. 이러면 열려요. 이거 짧은 암호입니다. 제가 쓰는 암호 원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암호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분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얘를 열어볼 수가 있을까요? 못 열어봐요.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이게 비트라커라는 암호 기법을 쓰는 겁니다. 뭐 댁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비트라커 이렇게 되어 있나? 비트라커. 윈도우에서 하는 기능입니다. 윈도우 기능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비트라커라고 설정하는 기능이 있으면 그런 게 있구나 하시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제가 요 USB 메모리 비트라커를 암호화 시키는데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오래 걸려요. 암호화 시키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용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암호화 기법을 얘기를 하다가 잠깐 제 USB 메모리를 소개를 했는데, 암호라는 거는 잘못 걸어 놓으면은 본인도 못 열고 남도 못 열고 나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공동 암호를 쓰는 경우도 있죠. 공동 암호를 다 아는 암호.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트 삽입, 삭제, 뭐 이동 복사 이런 거, 데이터 이동 복사 이런 간단한 것들을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일드 카드라는 게 나오네요. 와일드 카드. 그것도 좀 약간 설명 드릴 거고요. 다음 주도 좀 양이, 오늘은 첫날이라서 좀 쉬운 설명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다음 시간에는 좀 빨리빨리 나갈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